4시. 근데 우리 4시라서 언제 끝내? 아, 진짜 7시 맞아. 학교가 7시가 좀 짧다. 그러면 3시 50분. 채원 준 동아 리스 현우 태윤 너무 뒤에 거구나. 우리 합치면 안 되면 그렇지. 비교니까 뭐 둘 중에 하나겠지. 아 물론 갖다도 있겠지만. 갖다는 아니에요. 반대예요. 아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응? 군정 공부를 받으면 A가 파장이 되면 걸고 꺾이는 거 아니야? 덜 꺾이는 더 많이 꺾이는 거 아니야? 이거 덜 꺾이는 거 아니야? 파장이 길면 왜 많이 꺾이냐? 많이 꺾여요. 적게 꺾이죠. 좁게 꺾이잖아요. 봐봐 이거 자 백색강 오죠. 백색강 오죠.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빨리 자 빨간색이 이렇게 꺾였어. 그러면 뭐 파란색 계통이 이렇게 꺾이겠죠. 그죠? 이렇게 꺾이는 거잖아. 이게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이게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스펙트럼 나타나는 거야 무지개. 요거가 되겠죠. 자 일단 퀵테 먼저 풀이는 좀 해줘야 되겠지 또. 이건 되게 선생님이 쉽게 냈는데. 색깔을 못 외우겠어 아직도. 무지개 색깔을? 무지개 색깔이 어디서부터인지가 아직도 안 외웠어요. 여기부터인지 아까부터인지 아니부터인지 너 어릴 때 그림 안 그려. 분명히 그렸어. 잘못 그렸다고 안 온가 봐요. 근데 나 둘 다 배우긴 했어. 무지개는 근데 무지개 좀 내용을 봐. 무지개는 봐봐. 빛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빨간색이 이렇게 꺾여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이렇게 꺾이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얘도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너무 대충 그렸나? 잠시만. 뭐가 위로 가지? 내가 헷갈리네. 이걸 좀 제대로 그려야지. 되는데. 자, 물방울이 2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꺾이고, 그럼 여기에서 입사 관사각이 크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얘가 관사각 너무 많이 꺾었네. 잠시만. 이게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오래간만에 그리니까 나도 헷갈리네.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가 나오고 얘도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우리 눈이 보는 거는 뭐냐면
얘랑 얘 사이에요. 이걸 본다는 거지. 그래서 물방울이 최소 2개가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수의 물방울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색깔이 아래쪽이 빨간색, 위쪽이 보라색 계통이 되겠네요. 맞지? 오래돼서 나도 헷갈린다. 잠깐만. 어디가 빨간색? 맞나? 여기가 선생님이 조금 헷갈려요, 여기가. 이렇게 꺾여야 되나? 안에서 빨간, 안부터 빨간. 나도 헷갈려. 나 무지개 사진 얼마 전에 봤어. 그래서 어디가? 이걸 잘못 그렸으면 몰라. 여기를 선생님 잘못 그렸으면, 그건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생겨요. 이런 방식으로. 무지개 사진 있냐? 어디야? 빨간색이면 되게 빨간색이 있네. 빨간색 위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를 잘못 그렸네. 여기를. 교차돼요. 여기서 교차돼야 되나 보다. 선생님이 오래돼가지고 이거. 여기서 이렇게 되나 보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꺾이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꺾여 가나 보다. 이런 식으로 꺾여나 보다. 그래서, 이정지 그 방향 달라지잖아. 이렇게 꺾여나 보다 보면. 그래서 여기가 빨간색, 이쪽도 그런 식으로 되면 여기는 보라색이 올라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 사이를 본다는 거야. 핵심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번 한번 볼까요? 1번에서는 지금 실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인 그래프로. 그 다음에 점선을 그냥 이걸로 그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죠.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몇 초 걸린 겁니까? 0.5초. 지금 0.5초 만에 그래프가 이 흰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뀐 겁니다. 그만큼 움직였다는 거죠. 우리는 파도 타기 응원을 하면 매질은 계속 제자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순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파도가 계속 마루가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진폭과 파장 했는데 진폭은 이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진폭이에요. 알겠죠? 여기 중심에서 여기가 진폭. 또는 아래쪽으로 여기 진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폭 아닙니다. 중심에서 마루 또는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가 진폭이다. 그 다음에 파장은 위상이 반복되는 지점이겠죠? 그러면 자, 여기면 어디입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죠? 흰색 지점에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또는 마루면 다음 마루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파장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2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2m니까. 그래서 1번은 2m, 2m. 자, 그 다음에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구해요? V는 시간분의 거리죠. 자, 근데 파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기분의 파장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난 그거 싫다. 그러면 0.5초라는 어떤 특정 시간에 대해서 거리를 구해 주시면 되겠죠. 거리.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간거리 요거 찾으면 돼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요걸 금방 알 수 있죠. 자, 주기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다음 마루까지니까 여기가 0.5, 0.5, 0.5, 0.5 이렇게 되니까 2죠. 2초입니다. 2초. 2초분의 2m 이렇게 돼서 1m/s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단색강의 파장을 비교해라 라고 했는데 이 꺾이는 모습만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매질 1이고 여기가 2야. 자, 단색강이 이렇게 같이 들어왔습니다. A하고 B가. 근데 B는 지금 이만큼 이렇게 꺾여갖고 A는 이렇게 꺾여갖고. 그죠? 자, 여기. 이렇게 각도죠. 굴절각. 이 굴절각인데, 파장을 비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기서도 봤지만 V는 T분의 주기분의 람다는 바꾸면 F 람다와 같죠. F가 뭐야? 진동수. T가 주기이기 때문에 주기분의 1이 진동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V는 F 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A든 B든 매질 1과 2에서 무엇이 같을까요? 자, 단색강 A는 매질 1과 2에서 이 셋 중에 뭐가 같을까요? 여기 같아. 여기 일정이에요. 이게 일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가다가 여기가 끊어진다라고 했죠. 알겠어요? 끊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같아야 됩니다. 꺾여 들어갈 때. 그렇다면, 자, 속력과 파장은 어떤 관계예요? 비례 관계잖아. 그죠? 빠르면, 이게 길어지는구나. 봐봐. 이 파장이라는 거는 고폭이잖아. 동일하게. 짧게 걷느냐, 아니면 이렇게 길게 걷느냐. 그죠? 속력이 달라진다고. 진동수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지금, 파장을 비교해라 라고 했으니까, 자, 어느 쪽으로 꺾여요? 굴절이 일어날 때 어느 쪽으로 꺾인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자, 굴절 방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건 꼭 외워두세요.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인다. 굴절한다. 느리다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밀하다. 그죠? 또는 굴절률이 어떤 거? 큰 매질.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같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렇다면 지금 B 쪽으로 많이 꺾였고 A는 덜 꺾였죠. 그죠?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빠른 거야? B가 빠른 거야? A가 빠른 거야? A가 빠른 거죠. A가 빠른 겁니다. 느릴수록 많이 꺾여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굴절률 차이가 심할수록 많이 꺾입니다. 근데 너희들 좀 이상하지 않니? 왜 단색강 A, B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둘은 같은 A와 B에 대해서 같은데 왜 굴절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 왜 다릅니까? 아니, BC라고 하면은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니까.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나? 다 섞여 있는 자, 그게 요거 꼭 기억해라. 뭐냐면 진공일 때는 빛이 색깔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빨, 주, 노, 초, 파남보 이렇게 색깔이 있죠.
그죠? 얘네들 속력이 같아요, 달라요? 진공에서. 자, 매질에서 볼게요.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속력이 어때요? 속력. 얘네들 속력. 얘네들 각각의 진동수가 다 다르잖아. 파장도 다르고. 얘도 진동수 다르고 파장이 다 다르잖아. 그지? 그러면 이 빨간색과 보라색의 속력이 진공에서 같을까 다를까? 매질에서 빨간색과 보라색의 속력이 같을까 다를까? 진공에서는 같. 봐봐. 그래,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돼 있잖아. 진공에서는 색깔별로 다 이게 일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크다란 얘기는 이건 적다란 얘기죠. 파장이. 그런데 매질로 들어가면, 진공이 아닌 매질로 들어가면 이게 V는 F 람다에서 뭐가 일정할까? 여기에서 이제 매질에서 매질로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뭔가 변하겠지요. 그죠? 그때 얘가 일정한 값을 가져요. 빨간색은 빨간색, 이렇게. 빨간색의 진동수는 일정하다. 보라색의 진동수는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요겁니다. 요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이, 크다라는 것은 파장이 어떻다는 거야? 크다. 그래서 아까 빨간색은 속력이 컸었죠? 그죠? 그래서 프리즘에서 백색광이 딱 들어왔는데 빨간색은 조금만 꺾였어. 그 다음에 파란색은 많이 꺾였어. 왜? 파란색은 매질에서 느리거든. 누구에 비해서? 빨간색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만 꺾이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빨간색, 얘 파란색으로 봐도 되죠. 그죠? 매질이기 때문에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리다는 뜻이야. 얘가 빠르기 때문에 파장이 어때야 돼? B보다 커야 돼. 그래서 지금 1번은 단색각 AB의 파장은 A가 큰 겁니다. 알겠어요? 사실 어려운 내용인데 다 잘 맞췄더라고, 이거를. 자, 그 다음에 2번에 단색각 A와 B의 매질 1에 대한 이의 굴절률의 크기. 자, 이거는 많이 꺾인 게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요거 우리는 수식으로 한번 봐야 되니까. 스넬 법칙에서 자, 입사각이죠. 여기 입사각. 그 다음에 굴절각. 그죠? 요게 무엇과 같으냐면 지금 굴절률 물어보는 거니까 굴절률은 자, 여기가 I, 여기가 R이라고 가정하면 반비례 관계거든요. 굴절률은 여기가 N1, 이거 N2라고 하면 반비례 관계는 어떻게 쓰면 되느냐 하면 I 있고 N을 쓰면 분자로 쓰면 비례 관계입니다. 분자 이렇게 쓰면 반비례 관계예요. I가 위에 있으니까 N2 쓰면 돼요. N1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가 1에 대한 2의 굴절률이라고 했는데 1에 대한 1의 굴절률 표현이 이겁니다. 1에 대한 2의 굴절률. 알겠어요? 2의 굴절률이 분자에 있으면 되겠죠. 그죠?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에서 I는 같은데 R이 누가 커요? A가 크죠? R이 크면은 전체 값은 작은 거네. 그죠?
R이 작으면 전체 값은 큰 거죠. 이해가니? 일에 대한 이해 굴절률. 그래서 요게 큰 거예요. 요게 B가. 아시겠습니까? 즉 I는 요건 같은데 요게 다르잖아. 그럼 요게 R이 작을수록 사인 R 값이 작겠죠? 그러면 이 전체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요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일에 대한 이해 굴절률. 그래서 B의 일에 대한 이해 굴절률이 A의 일에 대한 이해 굴절보다 크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게, 체크해야 될 게,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켰다. 요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보시면. 같은 위상이 아니면 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알겠죠? 같은 위상이라는 것은 S1에서 만약에, 마루다. 그러면 S2에서도 점에서 마루로 시작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실선과 점선이 있는데 각각 실선이 마루를 연결한 파면이고 그 다음 점선이 고를 연결한 파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은 마루가 만나든지 또는 골이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실선이 만나거나 점선이 만나면 보강 간섭. 알겠죠? 이제 실선과 점선이 만나면 상세 간섭입니다. 그래서 보강이 QR입니다. 상세가 P.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저번 시간에 이제 150페이지 13번, 12번까지 했죠? 자, 13번도 간단하게 보고 갑시다. 자, 13번에 양 끝이 고정된 줄에 배가 두 개인 정상파가 생겼다. 정상파가 뭐였어요? 자, 정상파라는 것은 두 개, 진폭, 진동수, 속력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애끼리 서로 겹쳐지면, 그죠? 배라는 게 두 배로 커지죠? 원래보다. 그리고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죠? 그게 이제 정상파인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이제 배가 되겠죠? 여기 배. 여기를 마디. 여기도 마디.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배가 두 개가 생겼다. 라고 했으니까 배가 두 개가 생기면 보세요. 어떻게 그려야 되니?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게 배가 두 개가 생긴 겁니다. 정상파가 생기면 이렇게 될 테니까. 그죠? 그럼 여기 배, 여기 배. 마디 이런 식으로 생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파동의 진동수를 두 배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배로 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더 많은 횟수로 진동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배로 진동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요것만 봤을 때 한 번 진동하는 거죠. 그죠? 그럼 진동수가 두 배로 되니까 두 번 진동해야 되네요. 두 번 진동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한 번,
2번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빨간색처럼. 파장을 2번 그려주시면 돼요. 2번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배가 총 몇 개 생기느냐? 여기 하나, 또 여기도 하나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되니까 총 4개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85번 봅시다. 151페이지 85번. 자, 이런 거는 이제 단골로 나오는 문제죠. 풀 수 있겠니? 예전에 풀었죠, 예전에. 학생들이 획득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 자, 18m, 20m네. 자, 이게 20m. 이게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풀고 있나? 풀어봐.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준이 풀었어? 이거야? 이렇게 나왔어? 아닌데. 푼 사람 손 들어봐. 풀었어? 한번 보자. 응, 그렇지. 이거예요. 응? 그래, 그렇게 푸는 거야. 힘들네. 자, 이거 간단한 문제예요. 자, 얘가 거울을 통해서 이 건물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여기 반사돼서 오는 걸 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반사돼서 오는 게 보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이 물체가 어디 있는 것과 같은 겁니까? 여기 똑같이 20m 떨어진 곳에 이렇게 있는 것과 같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삼각형의 닮은 꼴이죠. 닮은 꼴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18, 여기가 20이니까 큰 삼각형은 높이가 20 더하기 x고 작은 삼각형은 요거고. 이해돼요? 이거란 얘기야. 여기가 18, 여기서 여기까지가 20 플러스 x고 작은 삼각형은 여기가 x고 여기가 2m. 그러니까 x 구할 수 있죠? 구해보셔요. 얼마 나오니? 18대 2는 20 플러스 x 대 x 넣고 풀면 되죠. 자, 잘 정리해 놓으시고 자, 됐죠? 그 다음 86번 한번 봅시다. 86번. 자, 86번 보면은, 내부부가 균일한 밀도의 유리이고, 한 변은 10cm이고, 정육면체 중앙에 작은 점이 있다. 자, 그런데 이제 굴절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점이 어느 면을 보아도 보이지 않게 하려면, 각 면에다가 어느 부분을 각각 얼마나 가려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자체가. 자, 요 점 있죠. 이 점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점에서 반사된 빛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어떤 거를 가리면 최소한의 어떤 부분을 딱 가려주면은 얘가 안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안 보일 수 있다. 즉, 요만큼 가렸는데, 여기 정면입니다, 정면. 요만큼 가렸는데, 여기 정면에서 보면 당연히 안 보이겠지만, 이 면을 통해서 이쪽에서 보면은 보이지 않을까? 이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봐도 안 보인다는 거야. 이 면에 대해서는. 그런 걸 찾으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의도하는 문제냐? 무엇과 관련된 문제일까요? 자, 이거 여러분들 이제 배운 사람도 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요 면이 이겁니다. 요거. 여기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보면은 보이겠죠? 이쪽에서 보면. 근데 뭔가를 가리면 이쪽에서 봐도 어떤 각도에서는 더 이상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여기서 쭉 이렇게 놔서 이게 굴절률이 여기 밀합 매질입니다. 밀합 매질. 유리니까 굴절률이 컸죠. 여기 공기죠. 공기. 소환 매질. 밀합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이렇게 빛이 갈 때 어떻게 꺾인다고 했어요? 이렇게 꺾인다고 했거든요. 느린 쪽으로 꺾여요. 그죠? 그러다 보면, 자, 이 정도에서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여기서 일부는 이렇게 반사하지만 일부는 꺾이는 것?
이렇게 돼버려요. 즉, EBC. 원래 이렇게 일부 반사, 일부 굴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반사되고 굴절이 이렇게 면을 타고 가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굴절각이 얼마냐면 굴절각이 90도고. 그죠? 그 다음에 입사각이 얘인데 얘가 입사각인데 요때를 우리가 임계각이라고 부르고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야. 전반사. 그러면 이 각보다 더 크게 들어가는 이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는 절대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지금 이 면이 이 녹색 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딱 중심이라고 치면 요 뒤에 반지름을 가지는 어떤 스티커 같은 것을 붙여버리면 저 면을 통해서 볼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가 임계각이 되는 지점이면 요 중심에서 여기까지 요게 이제 저 그림에서 D가 되는 거예요. 반점 D. 그럼 D인 이런 어떤 원형 물체를 여기다 붙여버리면 이 면을 통해서는 절대 저 점을 볼 수 없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면도 다 동일하게 그렇게 붙여버리면 모든 면에서 저 점을 볼 수가 없게 된다. 이해가 가냐? 이해가 가냐? 응? 원리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산입니다. 계산.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 경우 그림을. 이게 어떤 면이고, 여기가 내가 보고자 하는 중앙점이다. 그죠? 자, 여기가 중심이고, 자, 이렇게 갔을 때, 빛이 이렇게 가버리는 90도. 여기 굴절각 90도고, 여기에 IC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굴절률이 지금 얼마냐면 1.5 여기가 n이 1.5 요건 공기니까 1입니다. n은 여기는 자, 나머지는 이제 루트 호가 2.24 뭐 이런 값을 줬네요. 자, 그러면은 요게 10cm이기 때문에 요 면이 10cm죠. 그죠? 10cm. 그러면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입니까? 요게 얼마예요? 5cm가 되겠죠? 그죠? 이게 중앙점이기 때문에. 중앙점이기 때문에. 자, 요걸 D로 둘게요. D. 그럼 풀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 해주면 한번 풀어보세요. 풀 수 있는 사람들 한번 풀어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자, 굴절 법칙 하나 적어 드릴게요. 자, 요거 넘버링을 해줄게요. 여기를 N1, 여기를 N2로 잡아줄게요. 이랬을 때 값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 R이 뭐냐면 이 굴절각이에요. 90도 넣고
그죠? 요게 입사가 요게 IC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삼각비 사용하면 됩니다. 저것만 하면 이제 다 푼 거예요. 푼 사람 있나? 얼마 나왔어? 8점. 저거 4.4. 4점? 오케이. 그렇게 나오면 돼요. 다른 사람들도 한 몇 분 줄 테니까 풀어봐. 그 물리 문제는 그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런 요소가 뭔지만 파악하면 의외로 좀 쉽게 풀립니다. 근데 그 요소를 찾아내지 못하면 완전 수수께끼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풀기가 힘들어져요. 이게 n분 n트니까 1.5분의 1. 자, 여기에서 d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d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IC 사인 값은 이거 분의 이거니까 요게 이제 이거고 요 부분이 d야, d. 그래서 얘분의 얘. 근데 그거 한 값이 결국 이 굴절률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굴절률이 요게 1.5, 요게 1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요거 해가지고 2차 방정식이니까 그죠? 해 구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구하면 2 루트 5가 나올 겁니다. t가 2 루트 5. 2 루트 5. 그래서 2.24를 넣으면 4.48cm가 나옵니다. 4.48. 지름이 4.48인 어떤 불투명한 물체를 붙여버리면 모든 면에서 저 점을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붙여버립니다. 됐죠? 요거 계산입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87번으로 갑니다. 87번.
자, 87번에 그림 가는 굴절율이 n 정사각형 물체. 자, 빛이 법선으로부터 30도 각도 입사하고 오른쪽 면의 경계에 따라서 여기에서 전반사가 일어났네요. 그죠? 타고 가니까. 자, 그림 나는 자, 기역 삼각형에 10도로 들어가고 니은 삼각형에 세타로 나오고 있네요. 그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이 물체 굴절율부터 한번 해볼까? 자, 30도로 들어갔더니 여기서 꺾이고 그 다음 이렇게 나가버렸다. 전반사가 일어나. 자, 그럼 여기를 굴절각 R이라고 잡고 그러면 요 직각 삼각형이 되니까 요 각이 이제 90 마이너스 R. 자, 그럼 위쪽에서 먼저 굴절 법칙을 써봅시다. 그러면 사인 30도, 요게 사인 30도 나누기 사인 R. 그죠? 요게 어떻게 되느냐? 요게 n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반비례 관계니까. 요게 공기이기 때문에 굴절율이 1입니다. 그죠? 자, 요거 사인 값과 굴절율은 반비례 관계라고 했어요. 그죠? 30에 있는 걸 1을 같은 곳에 쓰면 비례 관계. 얘를 이렇게 분자 관계로 써주면 반비례 관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요게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러면 여기에서 n sin r은 2분의 1. 식 하나 나오죠. 자, 그 다음 여기 요 관계에서 한번 봅시다. 자, 요것도 똑같이 써볼게요. 자, 입사각이 뭡니까? 얘입니다. 그래서 sin 90 마이너스 r 90 마이너스 r 나누기 여기가 sin 90도죠. 전반사가 일어나면서. 그지?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정리하면 요건 1이고. 자, 그 다음에, 사인 90 마이너스 R은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죠? 코사인 뭐가 되죠? 코사인 R과 같죠? 코사인 R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n이 이쪽으로 곱해지면 n 코사인 r이 1과 같다. 자, 이 두 식이 나왔죠. 그럼 두 개를 어떻게 할까? 삼각함수 나왔을 때 사인하고 코사인 나오면 제곱해서 더해버리면 무조건 뭐가 되죠? 1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n 제곱 사인 제곱 r 그 다음 플러스 자, 요거 제곱하면 n 제곱 코사인 제곱 r 자, 그럼 요거 제곱했으니까 4분의 1 요건 제곱해서 1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이게
n제곱을 묶어내면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된 거죠. n제곱은 4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n은 얼마? 루트 씌우니까 2분의 루트 5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거 이해갑니까? 그냥 굴절 법칙 여기랑 여기 써가지고 사인 코사인으로 만든 다음에 제곱해서 더해줘서 n을 구한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2번. 2번 또 뭐라 적어놨냐 이거. 나에서 기억 들어가고 반사구조 거친 다음에 나로 나왔다. 이게 법선 세타를 구하라는 거구나. 기억 니은 사이에 공기청은 무시하고 오케이. 이쪽으로 10도 자, 조금 크게 그리자. 자, 이렇게 여기 10도 그래서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꺾여서 갈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입착 반사각 해서 꺾여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뭐 이런 얘기네요. 그죠? 자, 그러면 보자. 여기가 세타네. 요 세타를 구하라는 거네요. 그죠? 자, 지금 여기가 세타 A라고 해볼게요. 세타 A. 그 다음 여기 법선 이렇게 딱 해서 여기 세타 B. 세타 B. 그럼 여기도 같겠죠? 입사각 반사각이니까 세타 B. 자, 그 다음 여기 법선을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세타 C. 그럼 여기도 세타 C. 그죠? 그 다음 여기가 세타 D.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도의 이름을 좀 정해 봅시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자, 법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법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여기 있죠. 90도라고. 여기가 90도입니다. 이 변과 이 변은 90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인 법선과 법선, 얘가 만드는 이것도 뭡니까? 직각이 되겠죠. 그렇다면 요각과 요각은 몇 도?
합쳐서 90도.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으니까 이 각과 이 각이 몇 도? 합치면 180도. 자, 그러면 수학을 잘하는 여러분들은 뭔가의 도형의 성질이 떠올라야죠. 이웃하는 변의 각도가, 이웃한 각도가 180도를 이룬다. 그러면 평행 사변형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평행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얘랑 얘가 평행하다는 얘기는 이 세타랑 이 10도가 어떻다? 같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 이해가니? 졸리구나. 맞아요. 네, 듣긴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네. 즉, 여기에서 이 세타를 구하는 건데, 이 선과 이 선이 나란하다는 걸 이용을 해버리면,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이 두 개의 각은 같다라는 의미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나와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개가 평행하기 때문에 이 둘은 같다라는 거예요. 됐니? 자, 그 다음에 88번 가봅시다. 자, 물이 담긴 반원 물통이 있네요. 자, 그림 가와 나중 전반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가에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나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가에서 일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물에서 공기로 나가는 그 부분에서 전반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또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나에서도 물에서 공기로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갔을 때 얘가 잠시만, 요 각을 너무 대충 그렸다. 자, 이렇게 갔을 때 이쪽으로 꺾이고 있죠. 자, 요건 반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를 통과하는 것들은 굴절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 굴절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요 라운드 면에서는 굴절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평면 쪽 있죠. 여기에서 굴절이 일어나는데 나에서는 지금 이렇게 꺾이고 있죠. 그죠? 뭡니까?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가는 어떻습니까? 가는 이쪽으로 들어올 때는 어디를 들어오든 굴절이 안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꺾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꺾어주면 얘가 90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건 갑니다. 그래서 물과 공기의 경계면에서 일어날 수 있다. 즉, 요 경계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요 백색과 여러 가지 색깔 혼합되어 있고 볼 수가 있다. 가에서 A, B, C 걸쳐 스펙트럼이 나타났고 빨간색의 위치. 자, 빨간색은 많이 꺾여요? 덜 꺾여요? 덜 꺾이죠?
자, 그럼 가에서는 A, B, C 중에 덜 꺾이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덜. A죠. A가 조금만 꺾이는 거죠. 그 다음 나에서는 어디가 조금 꺾이는 위치입니까? F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AF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거기 있는 이제 스몰 a와 스몰 b에 적혀 있는 성질을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스몰 a를 한번 볼게요. 이건 겉보기 깊이 문제인데, 겉보기 깊이. sin r분의 sin i를 공기에 대한 물의 굴절율이라고 하고, 뭡니까? 굴절 법칙을 알려준 겁니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3분의 4라고 하고, 다양한 입사각 i에 대해서 일정한 값을 갖는다. 굴절 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살짝 해줬습니다. 그 다음 B에 삼각함수에서 각 세타가 점점 작아지면 매우 작다라고 했을 때, 과학에서는 이런 근사를 씁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와 같습니다. 같다라고 줘도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냥 풀어봐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건 다들 아시죠? 물고기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죠? 자, 작살 던지려면 어디다 던져야 되느냐, 뭐 이런 거죠? 그죠? 자, 얘가 봤을 때 여기 있어. 여기 보여. 이렇게 보여. 그럼 어디다가 집어 던져야 돼? 자, 여기, 가, 나, 다. 어디에다가 작살을 집어 던져야지 고개가 맞을 확률이 높죠? 다에다가 집어 던져야 되겠죠? 그죠? 왜? 원래 여기 있는데 얘가 빛이 이렇게 꺾여서 오기 때문에 얘는 일직선상에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레이저 총을 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어디다 쏴야지 됩니까? 가나다 중에 나를 보고 그냥 쏴버리면 레이저는 알아서 같이 굴절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달을 맞출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이건 이제 중학교 가정의 문제고, 지금 이거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중학교 가정은 너무 쓴 거죠. 자, 사인 R분의 사인 I가 뭐로 볼 수 있느냐면, 자, 요거 그림을 먼저 그려줘야 되겠구나. 깊이 X. X가 여기입니다. 실제 위치가 되겠죠. 실제 위치. 여기가 겉보기 위치입니다. 겉보기. 그죠? 그럼 지금 여기가 I네요. 이게 I라고 되어 있어요. I. 그러면 R이고 I니까 여기가 R, 여기가 I, 여기가 R이 되겠네요. 그죠?
자, 사인 값으로 하게 되면 이것과 이것의 비율, 이것과 이것의 비율로 따져야 돼요. 맞죠? 그죠?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관계를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탄젠트 세타로 우리가 생각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이게 각이 실제로 매우 작아지는 각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탄젠트 I하고 탄젠트 R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사용해봐라. 즉 탄젠트 R이라고 하면 이것분의 요거죠. 그죠? 그 다음 탄젠트 I라고 하면 이것분의 이겁니다. 요게 공통변이기 때문에 요걸 그냥 아무거나 A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실제 깊이가 1m거든요. 요게 1m. 1m. 자, 그러면은 요걸 이용을 해버리면, 자, 해봅시다. 탄젠트 R이라고 하면 1분의 A죠. 1분의 A. 탄젠트 I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X분의 A네요. X분의 A. 자, 그러면 이건 날아가니까, X분의 1이 되네요. 그죠? 그리고 이게 굴절률이 주어졌었죠. 이게 얼마라고 했습니까? 3분의 4라고 했어요. 이게 3분의 4라는 뜻 아니야. 그지? X는 얼마? 4분의 3이네. 센티미터. 미터? 미터. 미터. 그래서, 얼마입니까? 0.75 미터. 무슨 문제인지 이해가죠? 그죠?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이 현상을 실제 이 깊이를 계산해 보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설명과 성질을 제시를 해주고 알려준 다음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준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야. 아닌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물리 수업하면서 이거 다 해봤잖아. 겉보기, 깊이 이런 것들. 다 해봤으니까 잘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89번 가봅시다. 89번. 자, 땅 위를 기는 곤충은 움직일 때마다 굉장히 미세한 파동을 내는데 종파, 행파를 동시에 발생시킨답니다. 자, 곤충을 잡아먹고 사는 정갈 있죠? 얘는 그 종파, 행파를 감지해가지고 곤충까지의 거리를 알아낸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문제랑 같으냐면, 무슨 문제를 이걸 응용을 한 거냐면, 여러분들 혹시 지진파 들어봤어요? 지진파? 지진파는 P파와 S파가 있다. 들어본 적 있죠? 뭐 L파도 있지만 그건 집어치우고. P파는 이거는 이름이 뭐예요? P가 무엇의 약자일까? 그럼 S는 뭘까? 이것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금방 이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땅 터지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파들이 이렇게 온 사방으로 퍼져 나오는데, 얘는 횡파야, 아니 종파야. 얘는 횡파야. 둘 중에 어떤 게 빨라? P파하고 S파 중에 어떤 게 빠른지 압니까, 혹시? 자, 관측소가 있으면 관측소에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 얘가 먼저. 얘가 두 번째로 도착한다 해서 P파, S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파, 횡파죠. 횡파가 기본적으로 종파보다 느려요. 그리고 얘는 고체, 액체, 기체 다 통과하지만 얘는 고체밖에 통과를 못해.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합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 도착하고 그 다음에 금방 여기 S파가 도착했다. 그러면 둘 간에 시간차가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 PSC. PSC가 짧다라는 것은 발생시킨 거리가 어떻다? 가깝다. 그죠? 그 다음 PSC가 길다. 길게 측정됐다. 그러면 멀다. 그걸 하는데 정갈이 이걸 한다네요. 대단한 놈인데. 그죠? 정갈이 이걸 한답니다. 그러면, 정갈하고 곤충 사이의 거리를, 그죠? 이거 완전 지진파 이론입니다. 알겠어요? 자, 곤충하고 정갈, 요 거리를 갖다 L이라고 잡아볼게요. L이라고 잡으면, 속력이 나와 있죠. 그죠? 종파하고 횡파의 속력이 나와 있으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종파 도착 시간. 그죠?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속력분의 거리. 그게 시간이죠. 종파 속력이 얼마입니까? 175네요. 그러면 횡파 도착 시간 얼마입니까? 50분의 L. 둘 중에 어떤 게 커요? 어떻게 큰 값입니까? 이게 큰 값이야, 이게 큰 값이야. 아래 게 큰 거죠. 그럼 큰 데서 작은 데 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정갈에게 도착한 두 파의 도착 시간 차이가 되는 거죠. 이게 PSC의 C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몇 초? 0.03초 걸렸다. 이겁니다. 이거 L 구하는 거예요. 이거 알면 지진파 이론을 아는 거야. 알겠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PSC입니다. PSC 구하는 거야. PSC. 알겠죠? 그러면 뭐 2번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르지겠죠. 그죠? 자, 정리해 보시고 90번 풀어보세요. 90번 이거 쉽다. 89의 1번 정답만 알려주시고. 몇 번? 1번 1번 2.1m. 2.1m. 왜 계산이 안 돼? 0.1 말고 종파가 도착할 시간이 있어. 자, 90번 빨리 풀어보세요. 자, 90번에 1번은 답이 뭐냐? 2번하고 4번 가능하죠. 그죠? 2번은 그냥 아직 전반사 안 일어났을 때 굴절이 되는 형태고, 그죠? 속력이 느린 데서 빠른 데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4번이 된 건 뭡니까? 입사각, 반사각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된 거야. 그 다음에 2번은
음파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빛은 어디가 제일 빨라? 진공, 그 다음 공기, 물, 유리, 뭐 이런 식으로 가죠. 자, 음파는 고액기 중에 어디가 제일 빠르다고? 고체,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 그렇기 때문에 음파로 바꿔버리면 답이 몇 번 된다? 1번 돼야 되는 거야. 1번.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까지 하고 교재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치고 시험 잘 치시고 잘 치겠지? 잘 칠 것 같아. 열심히들 했기 때문에. 저도 기회가 있는데. 그리고 이달 말까지는 저기 선생님이 시험 끝나고 수업은 5회차로 그 특수상대성 이론 조금 해드릴게요. 알겠죠? 제 속도는 그렇게 알아두세요. 시험 치고 금요일 날 오시면 금요일부터는 특수상대성 이론 해드리겠습니다. 떨어진 사람은 금요일에 시험 본 사람은